자, 멜로뽕띠 5번째 강의고요. 지각의 현상학 일부 3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3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로운 의미의 운동적 획득으로서의 습관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운동, 사람들의 행동 도식과 행동 안에 문화적으로 축적된 침전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229페이지 철학적인 명자가 있어요. 습관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로 존재, 에트로몽드, 세계에 던져진 존재를 확장시킬 능력이나 새로운 도구에 의해 우리를 합병시킴으로써 존재를 변화시켜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 다음 몇 줄 떨어져서 229페이지 중간에 습관이 인식도 아니고 기계적 동작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신체적 노력에 따라서만 체험되고 객관적 지시에 의해서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바 손이 아는 알의 문제이다. 습관이라는 건 손이 아는 알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계적 동작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르간 연주자가 어떤 걸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해 보셨어요? 손 이렇게 아래 위로 막 건반도 아래 위로 있고 그다음 발도 따로 움직여야 돼요. 이거 사실 피아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몇 년 만에 딱 그 건반 오르간 안 하던 사람이 한 몇 년 만에 해도 그걸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기계적인 운동이 아니죠. 몸속에서 그게 체험된 거죠. 우리가 보통 몸으로 기억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체 도식이고 그게 습관이죠. 그게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너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네 번째 건반을 눌러라 이런 어떤 그 생태적인 연합주의적인 방식의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몸이 알아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운동 같은 거 하다가 한 10년 만에 뭐 골프를 친다든가 아니면 무슨 악기를 뭐 한 10년 만에 기타를 잡는다. 그래도 F 코드를 잡아라, F 마이너 코드를 잡아라.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딱 잡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 가치에 그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232페이지 나의 신체의 중요한 영역들은 행동에 헌신하고 행동의 가치에 동참한다. 왜 상식이 사고의 장소를 머리에 두는가를 아는 것과 어떻게 오르간 연주자가 음악적 의미를 오르간의 공간에 배치하는 걸 아는 것은 동일한 문제다. 이게 재밌는 면이죠. 오르간 연주자가 막 이렇게 손을 치고 발로 막 치는 그런 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동 가치에 헌신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윤리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나의 행동 속에 어떤 윤리적인 가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33페이지 신체는 우리가 세계를 소유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때로는 신체는 삶의 보존에 필요한 동작들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관적으로 우리의 주위에서 생물학적 세계를 정립한다. 슬슬 이제 어떤 타자의 관계성 혹은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최초의 동작들을 연출하다가 이들의 고유한 의미로부터 비유적 의미로 이행하면서 그 동작들을 통해 신체는 새로운 의미획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춤이나 운동 습관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가 그 습관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윤리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아니면 흑인을 보고 아니면 외국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그런 행동 도식이 있었어요. 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운동 습관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을 봤는데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대답을 해줘도 된가. 옛날에 흑인이나 외국 사람들을 보면 막 무시했는데 반갑게 맞았다든가 이런 행동 습관들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타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바뀐 거죠. 그건 의식이라기보다는 행동 습관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신체 통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40페이지 세계의 획도로서의 지각적 습관이란 말을 써요. 세계를 획득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떤 객관적인 세상, 타인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기 보면 242페이지 보면 주체와 세계의 유기적인 관계, 의식의 능동적 초월, 의식의 그 기관과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을 사물과 세계에 던지는 운동을 은폐한다. 뭐가? 감각적인 운동 혹은 기호에 대한 분석 등은 그걸 은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존의 연장으로서의 운동적 습관에 대한 분석은 세계의 획득으로서의 지각적 습관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된다. 지각적 습관,
지각적 습관, 이걸 운동적 습관으로 생각해야만 그 안에서 뭔가 세계와의 관계가 설명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밑에 242페이지 색깔을 보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보는 양식, 고유한 신체의 새로운 사용을 획득하는 것이고 신체적 도식을 풍부하게 하고 재조직하는 것이다. 운동 능력이나 지각 능력에 체계인 우리의 신체는 나는 생각한다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균형을 향하는 체험된 의미들의 총체이다. 그렇죠. 이 지금 요 챕터에 보면 239페이지에 세잔느 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것도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어떤 세잔느와 같은 그림을 본다. 그게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몸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이 세잔느의 그림 속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그림이 주고 있는 의미들을 자신에게 의미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저 예전에는 색깔이 이쁘다 뭐 그런 얘기를 생각하다가 나의 몸으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의미 부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정신을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독특한 작가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실존의 변조라는 말을 써요. 여기 보면 238페이지 신체가 비유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다. 그림이나 악곡에서 생각은 색과 소리의 전개에 의하지 않고선 전달될 수 없다. 내가 세잔느의 그림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은 나로 하여금 있을 수 있는 여러 세잔 작품 가운데 선택을 하게 하고 현존하는 유일한 세잔 작품을 나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그림을 지각하는 데서이며 분석이 자신의 충분한 의미를 얻는 것은 바로 그 지각에서이다. 시나 소설에도 비록 이들이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렇죠. 시가 자신을 시로 규정하는 제2의 존재를 독자의 정신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나 시나 소설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실존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의 획득으로서의 습관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3장, 4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이라고 하는 게 성적 존재에서 신체고 6장이 뭐예요? 표현으로서의 신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그젬플 보기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보기예요?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고유한 신체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렇죠. 성적 신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성적인 욕망이 생겼다는 게 뭡니까?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여자가 나체의 어떤 몸을 보거나 아니면 포르노그래피를 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성적인 반응이 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고 성적으로 내가 육체를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사고 대상에 대한 지향이 있는 거죠.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감각적인 것 플러스 좋아한다는 감정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적인 신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존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실존적인 표현. 육화된 의미에서의 실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욕망이나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260페이지 정숙, 욕망, 사랑 일반은 형이상학적 의미라는 것.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간을 자연 법칙에 의해 통제된 기계로 심지어 본능 다발로 취급한다면 그것들은 이해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의식으로서 자유로서 인간에 관계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 사랑 이런 거는 어떤 표상이나 무슨 어떤 자극을 받거나 바깥에서 무슨 이미지를 보거나 그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의 어떤 심리적이고 또 감정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치심과 무치라고 하는 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나와 너의 변증법이 자리를 잡는다. 이거죠, 이거. 수치라는 게 뭐예요? 미안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게 뭐예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감성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적으로 억압되거나 성적인 문제, 특히 이제 프로이드적인 의미에서의 성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주석이 있는데 269페이지 보면 18번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계급에 관련된 뭐 여기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인 주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공존재 방식으로서의 계급이 뭔지, 역사적인 혁명의 주체가 뭔지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끊고 갑시다.